안녕하세요. 저는 최근에 진격의 거인을 봤습니다. 제가 너무 재밌게 봐서 이 진격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막 친구들한테 하고 싶었는데 제 주변에 진격의 거인을 본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열심히 후기 영상 같은 걸 찾아보다가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해서 막 댓글을 열심히 남겼는데 그걸로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럴 거면 나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진격의 거인 1회차 정주행한 거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디테일 같은 건 좀 놓칠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스포가 시작되니까 진격의 거인 혹시라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진격의 거인을 보신 뒤에 제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진격의 거인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. 초 간단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세계관이에요. 그래서 그 거인들은 인간을 열심히 잡아먹고요. 사람들은 그 거인을 피해서 벽을 짓고 그 벽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 에렌, 미카사, 아르민이 등장을 하고요.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서 벽을 뚫어버립니다. 그렇게 뚫어버린 벽 때문에 에렌의 친구들, 어떤 가족들이 다 거인한테 잡아먹혀요. 그래서 에렌은 분노하고 이 세상에 거인을 없애버릴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조사병단이라고 하는 군대에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그 군대에서 주변에 있는 엄청 잘 싸우는 그런 동료들과 또 의리로 똘똘 뭉친 동료들과 이제 거인을 하나하나 소탕해 갑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거인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게 아니라 에렌이 살고 있는 섬 밖에 있는 나라에서 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에렌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섬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.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에렌의 친한 친구들은 에렌을 막기로 결심을 하고 결국 에렌을 막고 구해내는 그런 결말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뭐 당연히 제 스포 감상회를 보시는 분들은 진격의 거인의 이야기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정도로만 진짜 초 간단으로 요약해봤어요. 일단 진격의 거인을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좀 보면서 한순간도 재미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. 예전에 만화책으로 조금 보다가 재미 별로 없는데? 하고 끊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갈 만큼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. 그래서 진격의 거인 재밌던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먼저 클리셰를 비트는 연출이랑 어떤 충격의 연속, 이게 이어지는 게 이제 진격의 거인의 재미인 것 같아요. 먼저 그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람이 자꾸 죽어요. 1화부터 에렌 어머니 죽죠. 그리고 애니랑 유미르가 알고 보니 거인. 이것도 충격이죠. 내가 갑옷 거인이고 얘가 초대형 거인이야. 이것도 사실 보기 전까지는 진짜 예상도 안 됩니다. 생김새도 뭐 지금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거 맞아? 얘네 아닐 텐데? 얘네 뭐 정신병 걸렸어?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뜬금없기도 하고 또 클리셰도 비트입니다. 그리고 조사병단의 2인자라고 하는 미케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고요. 그 미케 죽을 때 짐승 거인이 말하는 장면은 사실 좀 소름 돋았어요.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. 그리고 페트라 뭐 이런 사람은 뭔가 리바이랑 썸이 있으려나 했는데 그냥 애니한테 밟혀 죽었죠. 사샤도 정말 어이없이 죽었고. 그리고 제가 또 놀란 부분은 그 흔히 애니메이션에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지켜주잖아요. 그래서 팔코를 이제 갤리어드가 지키기 위해서 얘 지금 그 당신 피 마셨다, 당신 척수액 마셨다, 그러니까 얘가 좀 떨어질 때까지 외침하지 말아달라 하니까 안 된다, 이거 하잖아요. 그거 보면서 이거 그냥 해버리네. 그래서 그것도 좀 충격이었고, 또 이제 돼지 악마가 맨 마지막에 발악할 때 그때 가스 나오는 거, 저는 장이랑 코니가 진짜 거인 돼서 죽는 줄 알았어요. 너무 놀랐습니다.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죽을지 지금 예상을 못 하겠는 거죠. 까딱 잘못하면 죽으니까. 아르민이나 미카사가 이게 중간에 죽어도 진짜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. 리바이가 큰 부상 당할 때 폭발로 당하잖아요. 그때도 뭔가 리바이가 이렇게 퇴장했어도 진격의 거인은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죠. 어떤 충격적인 연출과 어떤 클리셰를 비트는 것, 이런 것들이 되게 진격의 거인의 재미를 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재밌다고 생각한 요소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명대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엘빈이 이제 그 팔 하나 날아간 채로 스웨 하는 이거지.
스스메 하는 장면 있잖아요. 진짜 막 전율이 돌죠. 와, 저게 리더구나. 그리고 최후 명대사.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고 다음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맡긴다. 뭐 이런 대사들.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. 막 뭐 이런 거. 그런 대사들이 정말 정말 멋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감동받고 좀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사샤 아버지의 명대사. 우리는 숲을 나와야 된다. 뭐 이러면서 가비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있잖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진격의 거인의 어떤 진수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스쳐가는 인물일 줄 알았던 그 케니가 생각보다 중요한 인물이었고, 또 이제 명대사 하나 날려주죠. 무언가에 취하지 않고 살 수 없었던 거지. 다들 뭔가의 노예였다. 뭐 이런 것도 있고,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. 아르민의 명대사죠. 그리고 신조 사사기운 뭐 마지막까지 엄청났죠. 특히나 리바이가 한지 가슴 파게 되고 신조 사사기운 하는 거는 와, 울컥한 것 같아요 그때.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 내내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인물에 대한 서사가 미쳤죠. 예. 한 명 한 명이 다 멋있어요. 다 뭔가 호감이야. 예. 그리고 감정이입을 하게 만듭니다. 거기에 내가 조사병단원이 된 것 같아요. 그나마 좀 꼴배기 싫은 게 좀 로드레이스 정도? 걔는 좀 보기 싫더라고요. 근데 그 외에는 정말 스쳐가는 인물조차도 다 너무 몰입감이 있어요. 엘빈이랑 한지 죽을 때는 뭐 저는 오열했습니다. 와, 이제 너무 슬프더라고요. 짧게 등장한 페트라 같은 경우에도 막 이입이 되고, 막 피크도 귀엽고 막 이러면서 막 인물에 대한 그런 호감도가 계속 쌓여요. 그리고 다 이해가 돼. 각자의 선택이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. 조사병단을 상인들이 월 마리아를 탈환해줘 조사병단 화이팅 살아 돌아와 막 이런 거 막 응원하잖아요 상단이. 그러니까 그때 엘빈이 와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막 속에서 와 같이 했죠. 감동 포인트들도 잘 잡고 아 진짜 나도 조사병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는 리바이의 이제 마지막 그 엔딩 장면에서 기댄 채로 이게 너네가 바친 심장의 결말인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너무 좋았고요. 감정이입이 되게 만든 것도 이제 너무 진격의 거인의 이제 강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까지 악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. 이게 우리가 흔히 악인 뭐 목록은 있죠. 악인 후보 목록. 하지만 이들이 진짜 악인인가 하면 물음표죠. 에렌, 프로, 유미르, 엘빈, 그러면 마레, 파라디, 그리고 가비. 그러니까 얘네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이유들이 다 설득력이 있어. 그럴듯해. 어쨌든 모두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또 납득이 가요.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나쁘고 똑같이 선하다. 그러니까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합리적이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작품 내내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작가의 어떤 주제 의식이기도 하겠죠. 절대 악은 없다 이런 식으로. 또 일부러 꼬아놓은 시간선이 더 재미를 배가시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정을 다 보여준 다음에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과정 생략하고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 연출들. 그러니까 에렌이 뭔가 정신이 나가버렸잖아요. 표정도 안 좋아지고. 왜 그랬는지를 그 뒤에 보여주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선택을 얘가 왜 얘 미쳤어? 근데 이유가 뒤에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니까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이게 까딱하면 짜증날 수 있는데 그걸 또 이제 재밌게 잘 전달을 해줬습니다. 회상씬도 적절하게 잘 사용했고요. 그리고 또 미친 액션씬. 그리고 그 액션씬을 보여주기 위한 그 빌드업이 저는 미쳤다고 생각해요. 이게 모든 입체기동장치 연출들이 다 너무 멋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한된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을 잘 보여준 느낌이긴 한데 그 과정에 깔려있는 게 진짜 미쳤죠. 특히 저는 입체기동장치에서 제일 멋있었던 거는 케니랑 리바이랑 싸울 때 그 리바이의 그 입체기동장치 연출들. 아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. 지크가 이제 조사병단들 쓸어버릴 때 이제 캐치볼 하는 거 그때 연출들이 리바이가 딴 데 봤다가 잠깐 고개 돌리는데 돌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날아오죠. 그러고서 바바바바왕 하고 터지는데 흙먼지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조사병단 죽는 걸 표현하려고 빨간색 피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는데 우와 씨 너무 무섭다. 이거 이길 수 있나? 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리바이가 지크 썰어버릴 때는 뭐 그땐 쾌감 쩔었죠. 그러니까 그게 재밌었던 이유가 지크를 멋있게 썬 것도 있지만 그만큼 조사병단이 처절하게 싸웠다가 있기 때문에 더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
이 인물들이 되게 좋으면서 좀 불쌍한 건 얘들이 살 생각을 애초에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언제 죽더라도 죽긴 죽을 건데 일단 할 때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애들이 싸워요. 그러니까 엘빈도 그랬고 아르민도 타 죽을 때도 어떻게든 다음 세대한테 맡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에렌이 바다를 봐줄 거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정말 액션이 미친 것 같고 또 이제 잔인함도 또 한몫하죠. 잔인해야 재밌죠. 그리고 되게 좋았던 액션씬 중에 하나는 갤리어드가 마레에서 파라디섬 애들이 넘어오고 입체기 동장치로 파파파박 날파리처럼 나타나는 거 보면서 저것이 파라디섬의 아크마 하면서 막 겁나 놀라는 장면 있잖아요. 야, 거인한테 맨날 털리기만 했던 그 찐따 같았던 파라디섬 애들 맞냐?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. 그리고 뭐 등장형 거인 라이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니 이 쥐불놀이 이것도 액션이 멋있긴 하죠. 대단했긴 했죠. 충격. 그리고 피크 무한 변신 캉 하고 변신하고 내가 뭐 전투형 거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해야 난 무한 변신할 수 있어 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너무 멋있었다. 또 제일 슬펐던 장면은 또 한지 최후 장면 리바이의 마지막 발악 팡팡 날리는 그 장면 미카사가 써는 장면 다 이제 액션이 미쳤죠. 그리고 그 서사도 미쳤고요.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브금이 쩔었죠. 예, 브금은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브금에선 그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전투 때 그 온양코퐁이 운전하는 비행기에서 이제 아르민이 에렌 하면서 이제 뛰어내릴 때 문 열잖아요. 삐 해놓고 이제 그 소음 들린 다음에 뛰잖아요.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딴따단딴딴따단따단딴 이거 뭐 이런 나오잖아요. 와 그때 막 몸이 막 저절로 흔들려 막 너무 저는 좋았고요 브금이.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마지막까지 보면 결국에 에렌과 미카사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 수뇌물이라는 거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그 진교의 거인이 재밌었던 이유를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해 본 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리뷰를 해볼게요. 그래서 우선 우리의 주인공 에렌 예거. 전 에렌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감정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. 약간 에렌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저는 이제 80% 죽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좀 불쌍하더라고요.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다 죽을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걸 다 알면서도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결국에 미카사와 아르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감정이 들었고요. 자기가 그렇게 죄 없는 사람까지 다 죽일 걸 알면서 살아가는 그 에렌의 어떤 심정이 이해할 순 없지만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. 너무 불쌍해요.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미카사 정말 순애죠. 그러니까 에렌이 그렇게 모진 말을 해도 결국에 미카사는 에렌만 바라봤고 마지막에 어찌 보면 시조 유미르는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했었다면 미카사는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에렌의 마지막 부탁인 다 잊어줘 이런 것까지 거절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 어떻게 보면 참사랑을 하게 된 그런 미카사의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아르민은 사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. 답답하고 그러니까 지능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지능이 뛰어난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결국에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한 인물은 아르민이고 에렌의 마지막 에렌이 이제 자신이 이렇게 피를 묻혀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진짜 친구로서 지옥에서 같이 있자 이런 말 한마디로 에렌이 성불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르민이 사기 때 급 호감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, 코니, 샤샤 얘네들은 그렇게 비중이 솔직히 클 것 같지 않았거든요. 근데 장, 코니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우고 또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감동을 주는 거 보면서 장, 코니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사샤는 저는 좀 사샤가 특이했던 게 사샤 같은 캐릭터를 애니 같은 데 나오면 약간 나사 빠져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먹을 걸 좋아하는 식충이 캐릭터는 어느 애니나 다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뭐 사샤 있나 보다 이랬는데 사샤 죽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. 그래서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느낀 건 내가 이 캐릭터 이렇게까지 좋아했다고? 이런 걸 죽고 나니까 알게 돼요. 너무 좀 특이하더라고요 사샤라는 캐릭터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샤 죽음과 얽힌 그런 일련의 과정 상황들이 진격의 거인의 어떤 주제의식과 아주 크게 맞닿아 있어서 사샤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이제 라이너 베르톨트인데 베르톨트는 그냥 밉상이라서 제외하고 라이너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거인의 능력이 있으면 라이너랑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. 근데 그 부분들 중에 멋있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되게 정신병 걸리고 애가 마탱이 가고 우울하고 약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. 라이너 최애가 아마 많이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싸울 땐 멋있고 되게 인간적이고 마지막까지 활약하고. 다만 이제 히스토리아 편지 냄새 맡는 건 좀 역겨웠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짠미르 엄청 좋아합니다. 짠미르가 나대로 살기, 남들이 좋아하는 게 뭐일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갔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지막 선택도 나는 너네를 따라갈게 하면서 라이너 베르톨트를 따라가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다. 뭐 이런 메시지도 주어서 너무 좋았고, 또 유미르 단짝 히스토리아는 뭐 캐릭터가 워낙 귀엽고 예뻐가지고 호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저는 마지막에는 히스토리아는 좀 힘이 빠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히스토리아도 의미가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죠. 그리고 진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리바이겠죠. 리바이는 전투씬 자체가 멋있는 것도 뭐 당연한데 일단 어떤 정신, 마음가짐,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거, 약속을 못 지킬까봐 불안해하는 그 이런 인간적인 장면, 미안해하는 장면, 이런 것들이 캐릭터를 더 호감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엘빈인데 제 최애를 한 명 골라라 하면 전 엘빈입니다. 만약에 이제 내 상관이다, 그러면 짜증나죠. 뭐 말만 하면 그냥 혹할 수밖에 없어. 말을 너무 잘해. 근데 그 내용이 죽제. 그럼 막 미쳐버릴 것 같죠. 근데 밖에서 보기엔 멋있다. 정말 마지막 연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. 겁에 질린 표정으로 뛰어나갈 때, 그럴 때는 진짜로 이게 리더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한지조에, 한지도 좋아합니다. 마지막에 리더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, 또 한지 같은 캐릭터가 있어야 극이 너무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이제 풀어지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뭐 다타카에 뭐 이런 개그 장면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. 정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. 그 다음 이제 한지 말했으니까 대프록, 애국보수죠. 그러니까 프록은 솔직히 말하면 그 처음에 아르민 일당들 다 가둬놓고 괴롭히고 할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저 뭔데? 근데 얘가 단순히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애국보수구나,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프록이 좀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를 끌려와가지고 그 총알방 갈기고 제발 가지마 뭐 이렇게 하는 장면, 그러면 파라디스 섬 애들 다 죽어, 이게 진심이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프록도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엄청 중요한 캐릭터인데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크가 막 그렇게까지 저는 매력적이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얘가 전술도 세우고 뭐 전략도 짜긴 하는데 성공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. 애니랑 피크는 어떻게 보면 역할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전 애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갖고 저는 피크가 애니보다 훨씬 좋습니다. 왜냐면 애니는 페트라 죽였잖아요. 그러고서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하고서 갑자기 싸움에 참여 안 하겠대. 뭐하는 애야. 그러고서 아르민이랑 썸을 타. 아르민 썸 탈 수 있지. 근데 쟤 왜 이렇게 죄책감이 없어? 약간 어디 그 뇌 하나가 어디 고장난 게 아닌가. 물론 마지막에 구하러 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죽인 애가 너무 많다. 또 이게 쥐불놀이한 건 진짜 너무 충격이었다. 피크는 귀엽죠. 그리고 가비카야 팔코, 또 가비 아빠, 또 니콜로, 이 가비 서사에 묶인 사람들인데 전 개인적으로 가비가 밉지 않습니다. 뭐 가비가 뭐 최애 뭐 이런 거 당연히 아니지만 가비 이해돼요. 특히나 이제 가비가 엄청난 저격수잖아요. 가비 없었으면 망할 뻔했던 적이 진짜 많고요. 가비가 총을 쏘고 나서 멍한 표정으로 보는 게 있어요. 이게 맞아? 약간 이런 놀란 표정으로. 사실 솔직히 그건 좀 귀엽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진격의 거인 캐릭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진격의 거인의 주제 의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다 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뭔가가 자꾸 이제 느껴지는데 이 진짜 주제 의식이 뭘까라고 한참 고민을 해봤거든요. 근데 그러던 차에 진격의 거인을 작가가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.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. 작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데 그게 말이 안 통하더래요. 근데 작가가 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생겨서
이것이 그 진격의 거인의 어떤 창작 동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진격의 거인의 모든 갈등은 대화하지 않아서 일어났구나라는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. 이게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꾸 이 진격의 거인에선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대화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 대화 좀만 했으면 되는데 대화를 안 해갖고 문제가 생겨요. 대표적으로 에렌과 미카사도 사랑을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. 말할 기회가 있거든요. 근데 말하지 않아요. 넌 나 왜 이렇게 잘해줘? 그야 소중하니까 뭐 가족 같으니까 뭐 등등 막 계속 넘어가요. 근데 이거 사랑 고백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. 또 진격의 거인 내에서 가장 중요했던 상황인 지크랑 아르민이 대화하는 장면 있잖아요. 이 땅울림이 멈추게 된 계기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허무하죠. 대화하다가 아 그래 나는 캐치볼 하는 게 즐거웠어. 그래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. 하면서 갑자기 지크 깨달음을 얻고 땅울림이 멈춘단 말이죠. 해결 방법이 대화라는 거예요. 작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르민이 살았어야 돼요. 아르민은 뭐만 하면 하는 얘기가 대화해야 돼. 대화 먼저 해야 돼. 애니가 경지라 됐을 때도 계속 애니랑 대화하죠. 또 에렌 납치됐을 때도 베르톨트한테 대화를 시도하죠. 그리고 3기에서도 베르톨트가 이제 초대형 거인으로 변신하려고 할 때도 아니야 대화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에렌 잡을 때도 에렌이랑 대화가 먼저야. 대화 먼저 하고 이래요. 그러니까 결국에 대화가 있냐 없냐가 진격의 거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마레와 파라디섬도 대화하지 못했고 거인들도 대화가 안 돼요. 대화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. 그리고 유미르도 칼피리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말하지 못했고 짠미르도 크리스타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또 해결되고 그리고 가비와 사샤 아버지가 만났을 때도 대화로서 가비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고 그리고 에렌의 그 아픔도 좌표 안에서 기억에서 결국에 지옥에서 함께 하자 이런 대화를 통해 에렌도 성불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강하다고 했던 리바이와 미카사는 대화에 있어서는 약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워야 했던 거죠. 그리고 시조 유미르를 설득한 것도 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 에렌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한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엔딩도 평화사절단이 대화하러 떠나잖아요. 파라디섬으로. 그러면서 애니가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?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을까? 이렇지만 아르민이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거야. 대화하러 가자.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 보면서 아 작가는 세상이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전 사실 대화로 땅울림에 멈추는 게 되게 별로였거든요. 근데 돌이켜보면 대화가 아니었으면 또 힘으로 제압했을 텐데 그러면 진격의 거인은 계속 연재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도 대화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좀 반성하고 작가의 의식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만 좀 이야기를 하고 감상을 마무리할게요. 일단 좀 숨통이 트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. 백사기 청소씬 뭔가 리바이가 결벽증 있었고 깔끔 떠는 뭐 이런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사샤가 막 감자 먹는 장면 아니면 빵 훔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좀 이 무거운 진격의 거인의 분위기를 잠깐 올려줘서 더 재밌게 보일 수 있었던 것 같고 제일 많이 울컥했던 장면은 에렌과 아르민이 좀 끌어안는 장면 서로에 대한 이해, 믿음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 좀 이런 것들 제일 멋있었던 장면 미카사가 에렌과의 좌표에서의 어떤 기억에서 나와서 마지막 에렌 잡을 때 탁 묶고서 데키나이 하는 장면 있잖아요. 이 데키나이 그럴 수 없어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에렌 네가 나를 잊으라는 그 이야기 나는 지킬 수 없어. 난 널 기억할 거야.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까지 에렌만큼은 절대 죽일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자신에 대한 선언 난 이걸 끝내야 돼 하면서 다짐하고 나가는 장면 또 생각하니까 울컥하는데 어쨌든 정말 미카사의 엄청난 결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한지 죽는 장면도 저는 되게 슬펐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진격거의 또 다른 재미 중에 하나는 논쟁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. 저는 대표적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가비를 혐오하냐 이해하냐 이쪽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. 어찌 보면 마레 측의 에렌인 거죠.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친구들 다 잃어버린 그런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비 이해합니다. 사샤를 너무 좋아하고 사샤란 캐릭터가 너무 귀엽지만 가비도 귀여워요. 근데 이제 가비는 확실한 반성을 했잖아요. 악마는 없었어. 나쁜 사람은 없었어.
다 똑같아. 이런 깨달음을 얻는 장면에서 내가 여기서 가비를 혐오해버리면 이 진격거의 주제의식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하고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비가 좀 좋아지더라고요. 마지막에 그 오카핀가 걔 쏴서 아르민 구출해낼 때 아주 큰일 했죠.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싸움, 아르민을 살려야 되냐 엘빈을 살려야 되냐. 저는 그래서 주제의식적 관점에선 아르민을 살리는 게 무조건 맞다고 봅니다. 엘빈은 리더는 맞아요. 근데 대화가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웃어요. 막 그러면 너 왜 웃냐 하니까 인류는 일보 앞으로 갔다. 그 친한 친구 리바이도 이해를 못하는 표정을 지어요.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대화가 되는 애가 아니야. 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에렌이랑은 대화를 못합니다. 아마 인류 90%쯤 죽이고 에렌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땅울림을 하는 게 맞았냐 안락사가 맞았냐 지급하냐 예겁하냐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참 어렵죠.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게 에렌이 빡대가리라는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에렌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더라고요.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모든 미래를 다 보고 이게 그나마 제일 좋은 거라서 선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아니거든요. 에렌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결정이 이거밖에 없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에렌이 머리가 좀 더 좋았다면 제가 볼 땐 다른 선택지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. 에렌의 능력을 약간 아르민은 좀 그렇고 한지나 뭐 이런 쪽이 좀 먹었으면 좀 지능캐가 먹었으면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땅올림 안락사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인류를 생각하면 안락사 해야죠. 이렇게 진격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혼자서 긴 시간 동안 떠든 이유는 지금까지 본 애니메이션 중에 최고였기 때문이에요. 저는 물론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그 만화책으로는 슬램덩크도 너무 좋아하고 애니로는 강철의 연금술사도 좋아하고 원피스 뭐 주술회전 귀칼 다 좋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진격의 거인이 최고였습니다. 2회차를 보면 완전 감상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. 물론 화수가 많아갖고 함부로 시작은 못하겠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. 혹시라도 진격의 거인을 안 보셨는데 아직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스포를 당했어도 봐도 재밌습니다. 이제 진격의 거인을 얘기를 하려고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채널 만든 김에 다음 영상은 또 이제 최근에 본 영화 또 애니메이션 이런 걸로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더 있었는데 지나가는 생각으로 또 잊혀진 게 좀 있어요. 댓글로 그런 부분을 좀 생각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감상들을 또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